박광원이 국회에서 이런 언급을 했어요. 내각제 비슷한 발언도 하고 중대선거구제를 개편하자는 선거제도 개편 언급도 하고 대통령제의 문제점도 지적을 하면서 내각제 스매를 강렬하게 풍겼어요. 근데 박광원이 윤석열한테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면 문재인한테 지혜를 구해라. 왜 당대표 이재명이 있는데 문재인을 언급을 합니까? 잊혀진 사람을. 적폐 세력들의 구상을 여러분들이 크게 보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재명과 윤석열의 대결 구도로 가야지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압승을 하는 판인데 이재명을 배제하고 자꾸 문재인과 윤석열의 대결로 몰고 가는 거예요. 문재인은 사라져야 해요. 민중들의 뇌리 속에서. 그래야 이재명의 민주당이 부각될 수 있는 건데 자꾸 문재인 언급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있는데 진짜 열받네. 그리고 MBC에서도 이런 언급을 하는 거예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10월달에. 요때 국내힘은 김태우 전직 강서구청장을 다시 밀었는데 후보로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이재명과 윤석열의 대리전인데 크게 확대를 해보면 왼쪽 위에 윤석열 문재인의 대리전. MBC에서 박광원도 MBC 출신 아닙니까? MBC도 역시 친문 세력들이 장악한 방송국이에요. 이번 10월달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윤석열과 문재인의 대리전으로 다시 문윤 대결 구도를 만드는 거예요. 이재명을 자꾸 제외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이재명을 제거하겠다는 얘기고 문재인이 재등판하는 것도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가 있죠.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아니 강서구청장 후보는 이재명 당대표의 작품입니다. 전략 공천을 이재명 당대표가 해서 진교훈 후보가 이재명의 아바타로 이재명의 대리전을 치르러 나갈 건데 이거를 아는 원내대표 박광원이 문재인과 윤석열의 대결로 자꾸 몰고 가려고 그래요. 황당합니다. 황당해. MBC 원래 그래요. MBC는 원래 친문이고 이재명을 뒤로 죽이기를 계속 해왔어요. KBS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의 호의적인 방송 언론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언론에서 문재인이 자꾸 홍범도 타령하면서 언급이 됩니다. 후쿠시마 핵 폐수, 무단 방류, 무단 투기, 이것도 얘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건으로 설치면서 시선몰이를 자기한테 했죠. 이념 대립으로 몰고 갔죠. 이재명 당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 투쟁으로 싸우고 있는데 계속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홍범도, 흉상, 이념 대립, 이게 디바이드 앤 룰이고 문재인과 윤석열의 대결로 자꾸 몰고 가는 거예요. 적폐 세력들이. 대통령실이 나서서 홍범도 흉상 철거 계획 철회해야 한다. 이재명 지킴이 할 때는 나타나지도 않더니 자꾸 이재명 이슈를 자기한테 전환시키고 핵폐수도 유야무야 덮어버리려고 하고.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평산 책방에서 홍범도 장군 책 3권 소개한 문 전 대통령. 지금 홍범도 타령할 때가 아니라고요. 이걸 자꾸 보도를 해주잖아요. 문재인과 윤석열의 대결로 몰고 가면서 이재명을 삭제시키는 거예요. 이런 게 계속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범도뿐만이 아니라 또다시 문재인 정권 때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 요거를 자꾸 여기저기 언론에서 언급이 되면서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정권 공격하고 조직이 하는 이런 모습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과 윤석열의 대결. 문재인이 정부 집권 기간 중 고용률은 사상 최고였다. SNS 올리고 정면 반박을 하고 티격태격 싸우는 티키타카 하는 쇼, 합을 맞춘 쇼를 하면서 이재명을 민중들의 뇌리 속에서 계속 삭제시키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이 등판할 준비 빌드업까지 하는 것이고요. MBC 뉴스 기사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정부 고용률 사상 최고였어요. 보고서를 SNS에 올리면서 감사원하고 싸우고 윤석열 정권의 감사원과 투쟁하고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는 겁니다. 이재명이 이슈 몰이를 하려고 하면 이걸로 자꾸 덮어버리고 야바이 짓을 하고. 이태원 참사로 159명의 청년들이 억울하게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전 세계 언론이 긴급 타전하고 윤석열 정권이 흔들릴 만한 뉴스였는데 그때 풍산개 못 키우겠다고 깽판치고 시선을 집중시켰죠. 자기한테. 오송 지하차도에서 12명의 시민들이 무고한 죽음을 당한 인재, 윤석열 정권 탓이었는데 그걸 또 자기가 SNS를 날리면서 인재가 아니고 글로벌 기후 위기 때문이라고 윤석열을 카바쳐줬죠. 또 잼버리 사태로 윤석열 정권이 흔들릴 만한데 자기가 갑자기 나서서 사과를 합니다. 윤석열 지킴이 계속하는 거예요. 이재명 지킴이 한 번도 안 했던 사. 윤석열이 또 한겨레 신문에서 대통령실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의 회계조작 엄정하게 다스려야 해요. 한겨레에서 참전을 해서 문재인과 윤석열의 대결 구도를 도와주잖아요. 한겨레 신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겨레가 좌파 아닙니다. 진보 아니에요. 한겨레가 오히려 이재명을 뒤로 죽이고 내각제 개헌 선동질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렇게 됐을까? 한겨레가 과거에 제 방송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문재인이라는 밀정이 한겨레에 창간할 때부터 또아리를 틀고 그 안에서 한겨레를 계속 보수화, 적폐화 시켰죠. 1980년대 때 문재인 변호사가 한겨레 창간할 때 2억을 냈대요. 그 당시 2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현재 수십억 이상의 가치예요. 문재인이 잘 나가던 변호사도 아니었습니다. 일 못해가지고 돈벌이 별로 못하던 변호사였고 집안이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피난민 가정에서 자란 흙수저입니다. 돈벌이도 못한 변호사였고 어디서 2억 수십억의 돈을 놨을까. 고차원의 최상급반 수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못 쫓아오실 것 같은 느낌이가 듭니다. 중급반 초급반에서 갑자기 듣는 분들은. 그분들은 과거에 제 필수 시청 영상 유튜브 채널 가시면 첫 페이지에 수식계가 있는데요.
거기에 문재인의 불확지설 이런 거를 몇 개 보셔야지 이해가 되실 텐데, 문재인이 돈이 날 수가 없어요.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짠돌이에요. 자기 책방에 자원봉사자 40명을 공짜로 쓰겠다고 열정페이 이러면서 가짜는 앞치마를 78,000원인가 비싸게 팔고, 이런 사람이 지금 가치로 수십억을 한겨레에 낼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적폐 세력들의 돈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겨레에 밀정을 심어 놓은 거죠. 이렇게 돈을 많이 창간할 때 냈는데 한겨레 신문의 내부까지 침입을 할 수 있는 거죠. 한겨레의 논조라든지 이런 것도 자기가 다 체크를 할 수가 있는 위치에 진입을 할 수 있는 거죠. 1988년 5월 15일 한겨레 창간호 3면에 실린 문재인이에요. 한겨레 신문 창간 당시에 2억 원을 냈다. 80년대 당시에 강남 아파트 가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2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실 거예요. 서초구 우성 아파트 33평이 4천만 원, 5천만 원 하던 시기예요. 잠실 주공 아파트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예요. 압구정동 한양 아파트 40평짜리가 8천만 원, 9천만 원 하던 시기입니다. 한양 아파트 69평이 1억 3천, 1억 8천. 그러면 2억이라는 그 당시 돈은 수십억인 거죠. 이런 돈은 어디서 나요? 노무현은 실력이 좋아서 돈을 잘 벌었는데 문재인 변호사는 진짜 실력 없어가지고 돈벌이 못했던 변호사였습니다. 지금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한양아파트인가? 52평짜리가 38억인데 1억 몇천 정도 하던 게 38억인데 2억이면 4, 50억 되는 거죠? 4, 50억을 어떻게 내요? 문재인이 돈벌이도 못하고 집안도 흑수저인 변호사가. 김앤장 러펌에서 일하는 잘나간 변호사도 아니고 노무현 사무실 옆에 빌 붙어가지고 돈벌이 못했던 변호사가. 요거는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해볼 만한 건이에요. 그래서 한겨레의 논조가 문재인과 같은 밀정에 의해서 적폐화되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문재인과 윤석열의 대결 구도로 계속해서 몰고 가고 있어요. 언론이 판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들이 뜨글뜨글하게 양산되고 있어요. 일부만 캡처해서 모은 건데도 불구하고 끝도 없어요. 문재인 정권 때 통계 수치를 조작을 했다. 요건에 대해서 윤석열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문재인과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티격태격하는 기사들이 뜨글뜨글 나오고 있어요. 조선일보에서도, 동아일보에서도, 매일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 보수 언론들이 문재인 윤석열 구도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밑밥, 깔기, 빌드업 작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문재인이 등판한다는 얘기예요. 문재인 등판 준비는 이미 완료가 됐고 좀 더 문재인이 쉽게 등판할 수 있는 계기라고 해야 되나? 판을 완전히 깔아주는 거죠. 문재인이 등판해서 뭘 하겠습니까? 중대선거구제 개편과 내각제 개헌을 하겠죠. 보세요. 김기현 홍계 조작 의혹에 문재인 전 대통령 진실 밝혀야 한다. 윤석열의 대통령실에서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 회계 조작 바로 잡아야 한다. 문재인 정권 막 까는 거죠. 이렇게 까주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문재인 지켜야 돼 이러면서 봐라六번기 저 음모론자 갈라치기 하고 문재인 비판했지만 윤석열이 이렇게 공격을 해주잖아. 문재인 지켜야 돼 이러면서 또 결집한다고요. 디바이드 앤 룰이죠 이게. 우리 문프 지켜야 해 하면서 민주당 지지자들 결집시키고 윤석열 정권, 윤석열 지지자들은 문재인을 공격하는 윤석열 정권을 찬양해주고 이러면서 지들끼리 으쌰으쌰 결집하고 우리 문프 지킨다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는 점점 뇌리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고 문재인이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장수로서 나올 수 있는 판이 깔리는 거죠. 너무 고급반 정치 분석이라서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어요. 못하시면은 자신이 아직 저급반, 중급반이구나. 자신을 자책하세요. 저는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통계 조작 요건으로 문재인과 윤석열이 합을 맞춘 프로레슬링 경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이 쉽게 등판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고 있다. 언론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 첫 검찰 소환 조사 가능성 대두되고 있다. 문재인의 전 사위였던 서모 씨가 태국의 이스타젯 항공에 취업 특혜가 있었다. 소환할 수 있다고 이러면서 문재인을 건들기 시작한 거예요. 문재인도 알고 서로 다 합을 맞춘 거예요. 쇼입니다. 진작에 수사를 하든가. 그리고 문재인의 의혹들은 이런 짜잔한 사위의 취업 특혜뿐만이 아니고 굵직굵직한 대형 사건들의 의혹들이 넘쳐나요. 문재인은 그런 건 안 건드립니다. 부산저축은행이다, 경남종합금융이다, LH 건이다, LCT 건이다, 노무현 정권 때 바다 이야기 건이다. 끝도 없어요. 세월호 사건이다. 별의별 거 많은데 그런 건 안 건드리고 이런 시시한 거. 전 사위, 딸 문다혜가 이혼했거든요. 전 사위를 건드는 거예요. 요거는 문재인이 깜빵 갈 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문재인 건드려줘야지 문재인 지지자들이 결집을 하거든요. 디바이드 앤 룰 와 내각제만 알면 현재 정치판을 다 해석할 수 있어요. 디바이드, 나누다, 분열시키다. and 그리고 룰. 룰이라는 게 통치하다는 뜻이죠. 블루팀, 민주당 정치인과 레드팀, 국민의힘 정치인이 서로 합을 맞춘 프로레슬링 경기를 하면서 싸우는 쇼를 하면 지지자들은 원숭이들, 개돼지들이 돼서 서로 편가르기 해서 싸우는 거예요. 얘들끼리 결집해서 싸우고 이러면 통치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편하게 개돼지들을 통치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디바이드 앤 룰이고 문재인 정권 때 열심히 했던 거예요. 임기 내내 빼미 타령하고 성별 갈등 만들어서 남녀 청년들이 싸우게 만들고 세대 간 갈등, 지역별 갈등, 직업별 갈등, 별의별 갈등을 조장해서 분열로 점철된 세상을 만들어버렸어요. 진보 세력들이 보수면 무조건 싸우게 만들고 보수 지지자들도 진보 빨갱이 좌파들 이러면서 싸우게 만들고 이게 문재인이 만든 세상이에요. 통치하기 쉽거든요. 우리 문프를 깐다 이러면 죽여버려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통치하기 쉽겠어요.
이런 구도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 구도를 영국이 인도를 식민 지배할 때 써먹었던 거예요. 영국이 인도 큰 대륙을 어떻게 통치할까? 종교로 투쟁해라, 싸워라. 인종별로 싸워라, 언어별로 싸워라. 서로 분열을 하고 대립하게끔 해서 인도가 종교 갈등으로 파키스탄이 따로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통치를 쉽게 했었죠. 요거를 문재인 정권이 계속 한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권 시즌2 윤석열 정권에서도 계속 되고 있는 거고요. 언론에서도 문재인 윤석열의 대립각을 세워주면서 문재인이 다시 대두하게 되고 이재명을 찌그러뜨리는 거죠. 존재감을 상실시키는 작업이죠. 굉장히 고도의 정치 전략이고 계략이에요. 이걸 인식하고 정치판을 바라보시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개 돼지로 선동당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게 지금 현대 마케팅에서도 쓰이고 있는 거예요. 애플과 삼성이 서로 광고로 비판하고 까대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강 구도를 만들어서 애플 삼성이 서로 윈윈 하는 거예요. 애플 삼성이 공격하고 조롱하고 광고들 내고 이런 게 둘이 같이 윈윈 하는 겁니다. 양강 구도를 만들어서 다른 잔챙이 스마트폰 업체들이 강력한 대결 구도를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화웨이나 샤오미 같은 애들은 여기 끼고 싶은데 삼성도 까고 애플도 까지만 안 껴주는 거예요. 얘네 둘이만 양강 체제를 계속 유지하려고. 이런 거를 인식하시면 여러분들이 정치판도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문재인과 윤석열이 판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조직이 하려고.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당의 당대표가 목숨 걸고 단식 투쟁을 20일 가깝게 하고 있는데, 문재인은 윤석열 정권에서 감사원에서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고 공격을 하니까 요거를 카바쳐준다고 23년 9월 14일에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 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합니다. 자기네 임기 때 너무 잘했다고, 청년 고용률 사상 최고였고요,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등등등등 자기가 잘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적인 느낌상 민심이 이재명이 당대표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재명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별로 반응을 안 해요. 민주당 지지자들도. 그거는 그래도 소기의 성과인 것 같긴 해요.